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돈 벌기는 어렵지만 돈 모으기는 더 어렵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돈 벌기 힘들죠? 사실 돈 버는 거 다 힘들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남의 일은 뭔가 편해 보이지만 다 힘들어. 보통 유튜브도 사람들이 가장 돈 벌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유튜버도 힘들어요. 유튜버도. 유튜버도 보면 뭐 돈 때문에 왔지만 접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한창 2년 전에 이제 유튜브 이제 이걸로 뭐 영상 잘 찍어서 떡상되면 돈 많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많이 달려들었 직장 때려치고 많이 달려들었다가 지금 이제 다 접었잖아. 안 그래요? 이 유튜브도 굉장히 생존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봐봐. 이렇게 생존하려고 하루에 영상 몇 개나 찍는 건지. 그리고 자영업자면 돈 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 뭐 배달 같은 거 뭐 떼가는 것도 많고 광고비도 많고 인건비 비싸고 뭐 가게 유지비도 장난 아니고 뭐 음식값이나 기름값도 비싸고 해가지고 막상 이제 장사 많이 돼도 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매출에 비해서 순이익 얼마 안 되는 자영업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근데 돈 벌기 어렵다는 거 누구나 공감하시죠? 그런데 돈 모으기는 더 어려워요. 사람들이 보통 돈 많이 버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 사람이 돈을 달에 얼마나 모으는가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돈 얼마 봅니까? 월급 얼마 벌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얼마나 모으시나 얘기는 안 합니다. 얼마나 모으시나요? 이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냥 겉으로 보이지는 나 연봉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연애 얼마씩 플러스 한다. 얼마씩 모으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돈은 다 벌어요. 누구나 다 벌지만 생각보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돈을 못 모으는 사람도 많고 달에 50만 원도 못 모으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달에 100만 원씩 모은 사람도 아마 전체 근로 중에 2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200 이상 모으면 정말 많이 모은 거죠. 달에 200 이상씩. 300 이상씩 모으면 그 사람은 아마 전체 중에 거의 손가락에 들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요.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로. 저번에 그런 분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냐면 돈을 많이 버는데 관리를 못 해가지고 막상 통장에 꽂히는 게 얼마 없는 분도 있었거든요. 돈 모으는 것도 나름 지혜고 기술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한테 뭔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많이 번다고만 얘기하지 이거 빼고 얼마 모은다는 얘기는 잘 안 해.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그냥 이래 짐작을 하는 거죠. 많이 버니까 많이 모으겠지. 그거 굉장히 착각입니다. 물론 많이 벌어서 많이 모은 사람도 있는데 많이 버는 사람은 그만큼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만큼 또 씁니다. 써요. 우리나라 가정을 보더라도 막상 돈을 많이 벌어도 그만큼 저축을 하거나 자산을 불리는 분들 많지가 않아요. 만약에 뭐 남편이 전문직이면 돈 많이 벌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가정들 많아.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그거 갖고 보니까 그 버는 생활 수준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집이 꽤 많아요. 가정 이루신 분들. 저는 주부님들이 이제는 앞으로 지혜를 상당히 많이 발휘해야 됩니다. 돈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주부님들 좀 많아요. 좀 죄송한 얘기죠. 왜냐하면 남편이 만약에 달에 6, 700 벌면 꽤 많이 보이죠. 엄청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그 생활 수준에 맞춰가지고 외식도 몇 번 하고 옷도 좋은 거 입히고 학원도 몇 개 보내고 하면서 저축을 안 하는 분들 좀 있어. 아파트 같은 데 살다 보면. 그래서 전문직 다녀도 막상 이제 통장에 잔고를 보면 뭐 5천만 원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큰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에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수익을 엄청 많이 늘린다거나 뭐 투잡이나 엔잡을 해서 뭐 월급을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몸값을 키워서 돈을 많이 받는다거나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버는 돈을 최대한 지출을 줄여서 모은다거나 현실적으로 첫 번째도 가능하긴 하지만 첫 번째는 여건이 안 되면 좀 힘들어요. 뭐 투자 쓰리잡 같은 경우에 요즘에 하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좀 힘들어. 그러면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게 하나야. 하나면 간단하죠. 내가 지금 버는 돈에서 어떻게 좀 필요 없는 걸 좀 줄이고 쓸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돈 모으는 건 엄청난 재능이 될 겁니다. 돈을 조작하고 이 거품을 지르는 건 엄청난 재능이 될 거예요. 여자분들도 내가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예쁜 모습, 뭔가 비싼 어떤 아이템을 착용한 모습을 보여줄 게 아니라 내가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월급 가지고 사치 부리지 않고 정말 좀 아껴 쓰고 생활력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나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자분들이 좀 많아져야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보이면 남자들이 싫어하던데요. 그런 남자를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그냥 그런 여자들 남자 별로 안 좋아하던데 그런 남자들 그러시면 돼. 그러면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자인데 뭔가 명품 착용하고 능력이 맞지 않은데 막 비싼 거 착용하고 비싼 거 바르는 사람 걸으시면 돼요. 이게 재능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 벌이에서 최대한 내가 좀 실속 있게 사는 것이 엄청난 재능이 될 거예요. 왜냐? 지금 그렇게 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 젊은 사람 중에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아가지고 뭔가 그렇게 살면 뭔가 좀 찐따같이 보이고 뭔가 모자라 보이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한번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 지금 뭔가 플렉스하고 돈 없이 이제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만 집착해서 살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 못 갑니다. 올해부터 좀 허덕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사는 분들 중에 전해되겠지만 돈은 벌고 있지만 모으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생활이 허덕일 겁니다. 자기의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왜냐? 서울은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오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서울은 정말 닭장 같은 집도 막 월세 받고 하잖아. 비싸게 받는데 왜 그렇게 받을까요?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도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 살면 어떻게 될까? 사는 게 아니죠. 거기다가 그런 집도 월세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오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인프라 같은 걸 너무 이용하고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돈을 못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여자분들도 앞으로 이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어, 테이크아웃 커피 같은 것도 좀 적게 드시고 웬만한 편의점 커피나 저가형 커피 드시고 음,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커피 싸게 먹는 곳 알려드릴까요? 그 자댕 같은 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자댕 사이트 들어가서 커피 시럽을 팔아요. 팔아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출근할 때 그 컵이 있죠. 컵을 하나 이제 보이는 컵 같은 거 해서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집에 들고 가면 돼. 그 안에 뭐 이게 스타벅스인지 자댕인지 어떻게 알아? 껍데기만 스타벅스로 가지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 겉으로 봤을 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지만 어 알고 보면 자댕인데 그런 쪽으로 해도 싸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이제는 이게 재능이 된 세상이 온다니까. 왜냐 우리가 버는 돈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버는 돈 안에서 뭔가 좀 쥐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물가는 점점 비싸지고 하고 싶은 건 많아져.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 가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뭐 좋은 걸 뭐 하고 다닌다고, 예쁘게 하고 다닌다고, 비싼 차를 몬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인 뭔가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껍데기뿐이야.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 인생을 살 것인가, 껍데기 인생을 살면서 정말 쪼들리면서 오늘 내일 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남들한테 뭔가 내세우지 않으면서 내실을 키울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한테 달린 겁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50 가까이 살면서 가급적 절약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능력상 소득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해서 가계부를 20년 넘게 쓰고 있고 차계부도 20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차가 2대인데 웬만하면 차정비는 직접 합니다. 오일 교환은 센터 가본 적은 없습니다. 폰도 중고 사서 알트폰 쓰고 월 2만원 중반 씁니다. 하여튼 이런 전략을 쓰면서 지금까지 돈에 쪼들리는 생활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죠. 여러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서민은요 부자 못 됩니다. 부자로 가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알아? 서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가난을 한 번에 뛰어넘어서 부자 단계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무리수를 던져요. 무리수를 던지다가 자빠진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영글비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사는 게 불편해도 어떻게 살 수 있는데 이 가난을 한 번에 뭔가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굉장히 무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하잖아. 그거 잘못되면 골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부자가 되겠다, 뭐 좋은 집에 살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가겠다. 지금 단계에서 좀 느리더라도 이 느림목 거북이처럼 천천히 올라가겠다는 생각으로 사는 게 난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유튜브나 이제 이런 방송 미디어 같은 데서 뭔가 가난한 환경에서 뭔가 몇 년 만에 이렇게 극복하고 잘된 사람들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서민들 눈에 자꾸 눈에 띄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죄송하지만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는 소수예요. 이거는 여러분 명심해야 돼. 앞으로 더 소수일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서민들은 돈을 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올라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비관적이죠. 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서 지금보다 나아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꾸 한 번에 무리해서 배팅해서 한 번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자빠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한 번에 아파트 가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 지금 단계에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보는 돈이 뭐 연봉 3천만이 나오면 지금 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생각해보고 여기에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돈 쓰는 거 생각해보고 해가지고 월 단위로 내가 얼마씩 돈을 모을 수 있고 이 단계에서 내가 꾸준하게 모으면 연말 끝날 때쯤에 얼마나 돈이 쌓이니 이걸 좀 계산 때려서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째 집 사냐 뭐 부자 되냐 하는데 부자 안 돼도 돼. 집 당장 안 사도 돼요. 단지 중요한 그런 거야. 내가 작년보다 좀 업그레이드 되는 거. 한 단계 올라가는 거. 그리고 돈이 그래도 모이면 지금보다 더 좋은 집 살 수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월세 사는 것보다 이제 뭐 반전세로 간다거나 좀 내가 좀 더 환경 좋은 데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갈 생각을 해. 한 번에 껑충 점프하려고 하면 안 된대. 안 된다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이 부자에 꽂혀 있어. 부자란 성공에 꽂혀 있다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봐. 우리 현실의 부자란 성공은요, 극소수입니다. 특히 서민이 부자가 성공되는 건 더 극소수예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그런 것만 찾아보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할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봐봐.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되는지. 좀 냉정하지만 현실은 그렇다니까요. 유튜브 보면 알고리즘이 그런 거 보여줘. 뭐 어렸을 때 뭐 힘들게 살았는데 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뭐 삶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열심히 살았긴 하지만 저분보다 더 열심히 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굉장히 많지만 안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자가 돼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보다는 좀 계정적으로 넉넉해지겠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다. 좀 가진 돈을 좀 많이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 가야 되지. 나도 몇 년 뒤에 저렇게 뭐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헛된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죄송한데 부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헛된 희망이에요. 헛된 희망. 저라고 해서 부자 관련 책 안 읽어봤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한 30권 읽었어. 느낀 건 뭔지 아세요? 부자책 많이 읽어도 내가 실행할 만한 총알이나 알맹이가 없으면 그딴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은 그 저자니까 가능했던 거지 나라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걸 확실하게 느꼈어. 좋은 내용은 맞지만 그건 저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내가 저걸 하면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보통 제가 이런 재테크 책이 많이 읽으면 뭐냐 하면 기승전 그거예요. 기승전 투자입니다. 기승전 투자. 기승전 부동산, 기승전 주식, 기승전 코인 요겁니다. 대부분 공식이 그런 식이에요. 돈 모아서 종잡돈 부동산, 돈 모아서 종잡돈 주식, 돈 모아서 종잡돈 코인. 근데 문제는 이쪽에 잘못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근데 책에서는 잘된 사람 케이스만 얘기하지만 현실에서 보면 잘못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잘못되면 복구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복구가 안 돼요, 문제가. 서민들은 얘기했잖아요.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한 번뿐이라고. 한 번 자빠지면, 그런 자빠져서 10명 있으면 9명 못 일어나요. 한 명은 겨우겨우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보려고 해요. 잘된 케이스만 보려고 하는데, 현실에서 보면 그런 잘된 케이스는 몇 명 없고 대부분 자빠진 사람들, 엎어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 왜 자꾸 이런 나쁜 얘기 하시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가 전체적인 시야에서 보는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 넘어진 사람들 사이사이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잘된 사람들 그것만 모아서 집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그거 집약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 보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가늘고 길게 느린 거 거북이 같은 정신을 살아야 돼요. 헛된 희망을 가질 게 아니라 당장 열심히 살고 당장 내가 아낄 수 있는 거, 뭔가 사치 부리는 거, 그런 것들만 절제하고 조금씩 아껴 나가면 제가 뭐 감히 부자가 되겠다는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좀 형편이 나아진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주거환경보다 좋은 데서 살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 원룸에 사시는 분들 좀 있잖아.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요, 원룸에서 아파트가 생각하지 말고 원룸에서 좀 넓은 원룸, 1.5룸, 2룸 이렇게 갈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가 얼마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뭐 결혼도 안 하고 1인 가구 많이 늘어나는데 1인 가구 사실 아파트 필요 없거든.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가 가정을 형성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거지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뭐 그렇게 썩 필요한 공간은 아니에요. 물론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지은님. 한번 몰빵하라고 하세요. 그런 분도 필요해. 왜냐 그렇게 해서 좀 안 좋아지면 뭐 그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 안 듣겠죠. 냅두세요 그냥. 듣고 나서 이제 실행에 옮길 사람만 들으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새해가 이제 한 달 다 돼 가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실속을 가집시다. 실속. 남들한테 내가 뭐 비싼 옷 같은 거 비싼 차 안 보여줘도 돼. 안 보여줘도 되고 그냥 좀 남들한테 밉보이지 않은 정도면 됩니다. 깨재재하게 하면 안 다니면 돼. 좀 싼 옷 입어도 됩니다. 구제 입어도 돼. 대신에 내가 남들한테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가진 자본으로 이제 조금씩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댓글 적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기부도 적으세요, 여러분. 가계부만 적는 게 아니라 차기부 필요합니다. 차기부.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기 연비를 모른다거나 자기 주인공을 모르는 게 허다합니다. 그리고 차 운전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차에 대한 기본적 상식도 가지고 있어야 돼. 뭐 타이어 교체하는 거나 자키로 이제 타이어 교체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오일 교체하는 거 누수되는 거 확인하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차 고장났을 시에 카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눈탱이 안 맞고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